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셀타비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에스파뇰을 3대2로 잡으면서 3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난 상태, 중원 공백을 컴팩트한 라인으로 메우기 위해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중원 점유율을 다소 내주었고 결승골도 상대 자책골로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력 공백이 커 보이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 중원에는 반가운 복귀자가 있습니다. 메리노가 돌아오는 것. 올 시즌 전반적으로 소시에다드의 중원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본체는 메리노라고 할 정도로 메리노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은 상당히 크죠. 올 시즌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찬스를 생성하는 등 볼 전개뿐만 아니라 찬스 메이킹에도 일가견이 있는 유형 이아얀 앤디가 메리노의 역할을 100%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평가였기 때문에 다시 메리노 중심의 경기 플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셀타비고의 수비라인은 상대가 중앙을 넘어서면 압박을 가하는 유형이라 온더볼에 강한 선수들이 상대의 수비진을 잘 공략해야 할 것, 이를 감안한다면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후보의 활약이 좋았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멘데스가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이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드리블 성공률 0%에 그치는 등 폼이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셀타비고는 아틀레티코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다소 지루하게 경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사비치가 퇴장당하자 맹공을 퍼부었지만 빈약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무득점에 그친 것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베티스전에서는 사고를 넣기는 했지만 사실 셀타비고의 득점력은 평균적으로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전임 감독처럼 라인을 끌어올리고 전방부터 압박을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압박 라인을 다소 낮추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격적인 날카로움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장 베티스전에서 사고를 넣은 것을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는데 대신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박 라인이 중앙 라인 부근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중원에서 전진하는 팀을 상대로는 최대한 공격 템포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론 앞서 언급한 쿠보의 온더볼은 조심해야 하고 상대 핵심 중원 자원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겠지만 이미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빌바오 등 강호들을 상대로 수비적인 강점을 보인 만큼 실점 최소화 정도는 기대해볼 만합니다. 소시에다드의 메리노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호재지만 셀타비고가 낮은 라인을 필두로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를 줄이면서 최근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셀타비고의 공격력은 낮은 라인 탓에 페이스가 저하된 상황이고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소시에다드가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승부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티스 대 바야돌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알메리아와 난타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페키르 등 주전들의 공백이 상당히 심했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로드리가 1골 1도움, 카날레스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진의 화력이 살아난 것이 승리의 요인. 베티스의 플레이는 다소 정적입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점진적인 운영을 선호하는데 양 윙어들도 중앙 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공격 전개를 돕는 방식 때문에 자신들이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올 시즌 홈에서는 자신들보다 낮은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패배를 기록한 적이 한 번에 불과했고 유일하게 졌던 셀타비고 전에서도 3골을 넣는 등 공격은 제 할 일을 다해주었던 경기였죠. 다만 플레이가 정적이기 때문에 역습 제어에서는 귀도의 개인 퍼포먼스에 기대야 하는 상태, 공격에서도 전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 수비진이 라인을 구축하는 시간을 꽤 많이 주는 편입니다. 때문에 라인을 아래로 내리고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상대에게는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는 점유율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죠. 바야돌리드는 오사수나와 0대0으로 비기면서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수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 골 싸움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상위 전력인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야돌리드는 전방부터 상대를 거칠게 대하는 것에 익숙한 편이죠. 이 때문에 중원을 통한 점전적인 전진을 선호하는 스타일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올 시즌 더블을 기록했고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오히려 본인들이 가져가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
베티스의 느린 공격을 압박으로 방해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공격진들이 압박하는 동안 수비진들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라인 구축에 힘쓰기 때문에 공격진이 고립되는 현상은 자주 발생하는 중입니다. 한 골차 싸움에 강하다는 말은 바야돌리드의 약한 공격력을 꼬집는 것이기도 하고, 최근 5경기에서도 바야돌리드가 기록한 골은 2골에 불과한 상태이고, 리그에서 바야돌리드보다 적은 골을 넣은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야돌리드가 전방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반면, 득점력은 상당히 부족한 팀이기 때문 베티스에는 페키르가 돌아온다는 람보는 있지만, 바야돌리드가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소시에다드에게는 2승을 거뒀고, 한 번째 리그 맞대결에서도 베티스와 무승부를 거두는 등 베티스가 바야돌리드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세비야에게 0대2로 패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잡은 기세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홈에서 치른 두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는 등 홈에서의 활약상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플레는 여전히 500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 공격은 이강인과 무리키의 콤비네이션을 믿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수비에 집중하면서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올 시즌 이강인도 활동량과 수비적인 무브가 상당히 늘어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모습은 꽤 뛰어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상위 전력인 바르샤, 레알,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2승 1패로 아주 좋았고, 패배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스코어는 0대1로 상당히 근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강인을 측면에 배치하면서 이강인의 창조성과 킥력을 살리고 압박에서 다소 자유를 주려는 무브를 보이고 있는 중,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들이 수비에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 말고는 없는 상태죠. 사실상 롱볼과 세트피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교함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 경기 마요르카는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비아레알은 바르셀로나에게 0대1로 잡히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 점유율에서는 오히려 바르셀로나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대의 수비진을 공략하는 데 실패했는데, 아라우호의 적극적인 수비를 뚫는 데는 끝내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문제는 마요르카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 비아레알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압박과 수비에 능한 카디스와 헤타페를 상대로도 득점력에서 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각각 1대1과 0대0 무승부를 거두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모레노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꽤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모레노가 없었을 때 다른 자원들이 찬스를 많이 놓치면서 공격 효율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만큼 비아레알이 공격력에는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세티엔 감독 부임 이후에는 전방에서의 꾸준한 압박으로 상대 라인을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요르카의 빌드업을 롱볼로 제한하면서 정확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플랜은 마련한 셈이죠. 실제로 안정적인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2번뿐이었습니다. 비아레알의 중앙 장악력은 담보할 수 있지만 마요르카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해버리면 비아레알도 뾰족한 수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요르카도 롱볼과 크로스, 세트피스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득점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마요르카의 핸디캡 접근도 고려해볼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조용한 다크호스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는 있으나 직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수비에 비해서 공격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순위에 비해 경기력에는 기복이 다소 있는 편이고, 제일 뼈아픈 결장은 아빌라의 카드 징계이며 이번 시즌 7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 반열에 올라있는 선수이다 보니 공격력에서는 더 이상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비 스킬은 뛰어나지 않다는 평가이기는 하나,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 구축에도 힘을 주는 유형의 선수라 공수에서 전부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건데, 득점 2위인 오로즈도 빠져있는 상황이기에 오사수나의 경우에는 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상대였던 엘체처럼 잠근 채 승점 한 점이라도 얻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테지만, 전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텐백 양상을 무리 없이 돌파했던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을 생각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 당시 우승의 분위기를 이어서 엘체를 4대 0으로 대파하게 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카드 징계로 인해서 결장하게 된 상황에서도 사고를 퍼부었다는 부분에서 매우 반가운 대승이었으며 그동안 혹사에 시달렸던 비니시우스가 본인은 아니었으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엘체가 라인을 내리는 것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곤란을 겪게 할 가능성을 점쳤으나 예상보다 텐백을 뚫어버리는데 문제는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오사수나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에는 엘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온더볼에 능한 비니시우스까지 복귀할 예정이라서 공격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이며 오사수나가 롱볼을 통한 역습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수비진의 신장이 어느 정도 작다는 것은 약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리그 1위이며 밀리탕이 전 경기에서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를 기록하기도 하며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결정적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상대 공격진의 핵심이 결장한다는 것도 매우 호재입니다. 오사수나가 득점 1, 2위가 동시에 빠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승점 한 점을 노리는 것으로 아주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입니다. 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리 없이 돌파했다는 걸 감안한 선택이고 오사수나의 버티는 힘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오버 양상을 장담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나 레알 마드리드가 여러가지로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는 건 사실이므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